저요? 이제 등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요. 이렇게 이제 등기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등기는 기본적인 것을요, 먼저 보죠. 186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7조 이렇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보면요. 186조는 이것은 뭐냐면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되죠. 187조는 뭐죠? 이것을 법률의 뭐라 한다?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은 여기는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요, 처분할 때요, 등기를 하지 않는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지만 채권적 효력이 있어. 채권적 효력. 즉, 매매 계약 자체는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고, 특히 여기서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경매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상속이 있죠. 상속.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형성 판결 이렇게 있죠. 여기서 경매하고 같은 것이 뭐죠? 경매, 그 다음에 공매죠. 그 다음에 상속이죠. 포괄유증이요. 포괄유증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이죠. 이렇게요. 공용징수죠. 그럼 뭐죠? 수용이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이고요. 이것 말고도 플러스 뭐가 있냐면 여기서 건물의 신축이 있어. 신축. 건물의 신축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용익물권이 있죠. 용익물권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용익물권은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고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당연 소멸.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말소 등기 없이 이게 바로 187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담보물권 있죠. 이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담보물권이요.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가 되면은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요.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은요, 누구에게요?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말소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뭐란다? 복귀하죠. 복귀. 이것을 뭐냐? 말소 등기 없이 다 뭐냐? 187조가 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시험은 이쪽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세 가지 정도만 이러면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뭐가냐? 여기서 법정이라는 말이죠.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세권의 법정 갱신 있죠. 또는 여기 뭐가 있죠? 법정 뭐가 있죠? 지상권이 있죠. 이런 것들. 법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또 등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를 보냐면 우리가 청구권이죠. 청구권하고요. 여기요, 형성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또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은 첫 번째요. 청구권은 첫 번째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요. 그래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럼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냐? 당사자가 입증을 해요. 그래서 소멸시 걸리고 이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하고요.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아무 말이 없어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청구권이 기한 것을 무슨 판결이냐?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청구권이 기한 것을 이행 판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 있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해요. 청구권을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하는 판결. 그렇죠? 또 여기서 또 뭐냐면은, 그러면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해조서 똑같아. 화해조서 판결이란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그것이 판결이든 화해조서든 관계없이 그것은 무조건 뭐다? 청구권을 보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행 판결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또는 무슨 판결이 있다? 확인 판결. 확인 판결도 뭘 한다? 등기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 뭐가 있죠? 확인 판결 있죠? 이 확인 판결의 경우도 뭘 한다? 등기를 해요. 그럼요, 판결이나 화해조서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다음에 여기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여기는 제척기간에 걸려요. 형성권은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어떻게 해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법관시권으로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이렇게요. 자, 두 번째요. 이 형성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판결이죠. 형성판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여기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요. 똑같이 형성권은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똑같아. 공유물 분할 청구권,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공유물 분할이죠. 이게 뭐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뭐냐? 형성권이고 제척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뭐라고 바꾸면 되냐? 청구 소송이란 말로 바꾸면 돼요. 청구 소송 똑같아. 그 다음에 뭐냐면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죠. 여기도 똑같아.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분할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 명하는 판결 이렇게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공유물이란 말이 나오죠. 공유물. 그럼 무조건 이런 무슨 판결로 알면 된다? 형성 판결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알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186, 187 이렇게요. 시험에 나오면 아주 간단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등기 청구권인데요. 등기 청구권은 뭐겠냐? 먼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 뭐가냐?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하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여기서 점유 취득시효 있죠.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뭐란다? 채권적 청구권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죠. 매매에서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알겠죠? 이것도 무슨 뭐다? 그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요. 환매죠. 환매. 우리가 환매권을 행사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임차권이죠. 임대차. 그리고 임대차는요. 621조의 법으로 나왔죠.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임대차에 가는 건 이것은 다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권적 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러면 법정 지상권이다. 지상권자가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2번 저당권자가요. 2번 저당권자가 1번 무효인 1번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죠. 1번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한다. 등기 말소를 청구요. 2번 저당권이요. 저당권. 그러니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만약 여기요. 이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부합하지 않은 경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죠? 소유자는 갑인데요.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죠.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겠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럴 때도 물권적 청구권이죠. 또 뭐가 있죠? 진정명의 회복이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이건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다음 매매계약이요. 무효취소 해제죠. 이런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그럼 매도인을 복귀하니까 소유자는 여기서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요. 소유자는 누구죠? 소유자는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다음에 여기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죠? 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돼 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 을의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하는 것을 뭐란다?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하죠. 그러니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하죠? 소유자인 사람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원인행위 실효죠. 똑같아. 원인행위의 실효죠. 원인행위의 실효 이 말이죠. 이 원인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원인행위는 뭐예요? 계약이죠.
원인행위가 실효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약이 무효 취소해야 됐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책에 보면 원인행위가 실효된 경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다. 그럼 우선 이해됐죠? 그래서 같은 뜻이니까요. 이것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요,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딱 이거 알고 있으면 되죠. 특히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여기요, 매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기요, 점유취득시효. 이것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여러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뭐가 아니다? 전송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등기는 뭐다? 등기는요, 첫 번째요,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등기는 또 뭐다? 효력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죠.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다?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등기라고 해서 뭐가 된다? 실체관계에 뭘 해야 돼? 실체관계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대표적인 말은 뭐죠? 이거죠. 갑이 을한테요, 우리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줬죠. 그리고 갑의 건물에 이렇게요, 갑의 건물에 우리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갑이요, 이 1억 원을 변제해요. 그럼 어때요? 저당권은 그 자리에서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한다? 당연, 어떻게 돼?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 당연히요. 이거 우리 말한다? 몇 조? 187조?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요.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럼 이 등기는 무효니까 뭘 한다? 첫 번째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말소 청구를 하면 되죠. 자, 두 번째요. 이해관계인이 있냐 없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 있죠? 무효 등기에 뭘 할 수 있어? 유용을 할 수 있죠? 무효 등기의 유용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등기가 무효인데요. 말소되기 전에 병이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병이 저당권이라 부기 등기.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하죠.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앞에 사람의 등기가 지금 무효죠. 그러니까 아무리 병이 그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등기를 취득할 수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또 이 무효 등기 유형에서는 또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효 등기 유형은 표제부 등기 유형은 된다 안 된다? 표제부 등기 유형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 유형이 안 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건물을 철거하고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 유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보다 구건물을 철거하고, 여기는 신축했죠? 신축을 하고 나서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등기로 유용된다 안 된다? 유용하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 그래서 같이 보는 거죠. 지금요. 무효 등기 유용하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 우리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죠. 이것은 또 뭐를 보냐면 이렇게 보면 되죠. 원래 이제 이렇게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고 2번 여기 을이죠. 을인데요. 이 을의 등기가 위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가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위조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조가 됐어. 그럼 이 등기는 지금 현재 유효의 뭐예요? 을 등기는 유효다 뭐다? 을 등기는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요. 누가 소유자죠? 누가 소유자요?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왜 갑이 소유자죠? 왜 갑이 소유자예요?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됐어? 을 앞으로 됐죠?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왜 그러냐?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효력 전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인데 왜 그러냐? 등기는 효력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뭐냐?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다. 그럼 을 앞으로 되는 등기가 위조가 됐죠? 그럼 무효이죠. 이 무효인 등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이 두 등기를 뭘 한다? 말소 청구를 하든지 또는 뭘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든 말소 청구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래서 현재요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이고 따라서 누가 소유자냐?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고 그것은 왜 그러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만약에 우리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요 최종적으로 등기 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불법으로 이전됐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다시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실체관계 부합이다. 저것은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를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간생략 등기를 가지고 보면요.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을 우리가 뭐란다? 최초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를 뭐란다? 중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 매수인. 여기 병이죠? 병을 뭐란다? 최종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하고 하고 계약을 하죠. 갑하고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죠.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은 갑한테요. 을은 갑한테 등기 청권이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을 양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이 병한테 양도하면서 갑한테 그 사실을 통지를 해. 그래서 등기 청권 채권을요. 을이 갑에게 뭘 한다? 갑에게 통지를 하죠. 통지하게 되면요. 갑이 또 어떻게 해야 돼? 갑이 을에게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죠. 승낙을 해야지 등기 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요. 갑에서 이 병 앞으로 어떤 이유로 이미 등기됐다.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죠? 그래서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떡하냐? 이것은 공법이죠. 공법상으로는요. 형사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 그런데 여기요. 사법상이죠. 사법상으로 이것은 뭐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요, 무효요? 유효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체관계. 이미 등기가 됐으면 아직 미등기죠. 그럼 미등기면 어떻게 돼요? 미등기면 여기서 등기청권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전원의 합의 또는요 전원의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원의 합의가 있다. 전원의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원의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요. 1번요. 병은요 직접 누구한테요? 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직접 청구하기선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그 전원의 합의는 뭐라냐? 통지 플러스 뭐라 한다? 승낙이라고 합니다. 이 통지 플러스 승낙을 뭐라 한다? 전원의 합의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갑이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갑이 거절. 갑이요. 노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병은 누구를 뭐로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고요.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갑이 또 거절하죠. 그럼 뭐를 할 수 있다?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어? 인상할 수 있고 인상된 대금하고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를 할 수 있죠? 일단 이 의뢰한 사람이요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갑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갑이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을은 어떻게 하냐?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 여전히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게 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위해서 청구해요. 병은 을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 중에서 우리가요 가장 정답의 1순위는 뭐냐? 중간생략 등기. 이게 1순위죠. 정답의 1순위. 또 2순위가 뭐죠? 여기죠. 그래서 갑은 의무가 있고 을은 여전히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한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을 볼 때는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가 중요하죠. 이미 등기가 된 경우 그것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한다. 왜? 단속 규정으로서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등기로 보면 어떤 전제가 발생해요? 등기로. 그걸 등기로 그대로 보면 이렇게 발생하죠. 여기 보면요. 1번 지금 어떻게 했죠? 1번 갑했어요. 여기 2번 누구죠? 을했어요. 3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병. 이렇게 등기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등기가요. 이렇게 가는 게요. 그런데 지금 등기가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가 있죠? 여기는 지금요. 갑에서 누가 앞으로 지금 1번 갑했어요. 2번 지금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등기가 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등기 절차를 거쳤잖아요. 올바로요. 여기는 똑바로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거치지 않았지만 현재의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죠.
등기 절차가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현재 최종적인 권리자에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중간생략 등기로.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왜 그러냐?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뭐하기 때문이다?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그냥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여기 이제 토지거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효력정으로서 무효니까 마이너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라죠.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기록에서 유효니까 플러스죠.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할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뭘 보냐면 가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가등기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등기는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1번이요. 1번 이렇게 가이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누구다? 2번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렇게 가등기 이렇게요. 2월 1일 가등기.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은 예비등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진짜 등기, 전국 등기, 본등기죠.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갑이요. 이것을 제3병, 병한테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냐?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가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갑은 병에게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요. 갑이라는 사람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한테 등기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병은요. 가등기가 있어도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병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등기를 뭐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느냐?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이요 3월 1일 날 이렇게 등기를 가져오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종국 등기 다른 말로 무슨 등기 한다? 본 등기를 이렇게 하죠. 본 등기 언제? 10월 1일이에요. 그럼 본 등기 할 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 등기 할 때부터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물 일권이죠. 일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자가 있었는데 지금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병의 등기는요. 본등기라고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해요. 알겠죠? 가등기 이후 중간 처분의 등기. 이 병의 등기는요. 이 의뢰한 사람이 10월 1일 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하냐? 이 병한테요. 10월 1일 날 등기관이 뭐란다? 직권 말소를 하죠. 직권 말소. 그럼 직권 말소하면 소유권을 뭐한다?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럼 이 사람은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뭐한다? 과실을 뭐한다? 수취하고요. 10월 1일 이후부터는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을이 과실을 수취한다. 왜 여기는 3월 1일날 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10월 1일날 등기되어 있는데 왜 을의 본등기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그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이 갑구죠. 갑구를 동구라고 얘기하죠. 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의 본등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뭐가 돼 있어? 가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를 따질 때 이 순위가 뭐란다? 소급하거든요. 순위를 따질 때는 가등기시로 소급해서 순위를 따져.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몇 번이다? 2월 1일 날 2번이죠. 그다음 병의 등기를 몇 번이다? 3번이죠. 그래서 누구의 등기가 더 빠르다? 2번의 등기가 빠르죠. 그래서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하죠. 그럼 이렇게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죠. 이 갑을 다른 말로 뭐란다? 양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지. 이 사람은 뭐냐? 병을 양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양수인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은 반드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등기를 처분하면 뭐죠? 금지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등기는 예비등기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을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의라는 사람이 여기요. 이의 이렇게 해서 이가 뭐죠? 이가 주등기죠. 주등기. 여기 다시 일이 뭐죠? 이것을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에서 정한테 이렇게 넘길 수도 있죠. 그래서 가등기를 본등기 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로서 정에게 이전할 수 있고, 그러면 정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정이 본등기를 할 때는 을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병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럼요. 이게 지금 몇 번이에요? 지금 몇 번? 2번이죠? 2번에 몇 번 다음에 2번이다? 1번 다음에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갑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병에게 그러면 큰일 난다고. 부기등기라는 것은 주등기의 순서를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이 을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때는 갑에게, 즉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듯이 이 부기등기를 이전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양도인 이 사람 뭐란다? 이 사람을 가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 갑을 뭐라고 한다고? 갑을 가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이 가등기 의무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란다? 가등기다.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를 말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썼지만 이렇게 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가등기죠. 가등기를 우리는 정지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정지조건부하고 정지조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시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권, 이 채권적 청권, 이 세 가지에는 뭘 할 수 있냐?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등기를.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령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고요, 시기부 법령에 가등기 할 수 있고, 채권적 청권의 가등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물권적 청권의 가등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어디란다? 채권적 청권의 가등기라는 것이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가등기는 지금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만 본등기하면 효력이 있죠. 채권적 청권은 뭐예요? 매수인이죠. 현재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닌데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뭐죠? 이전 등기하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시기는 지금 효력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나중에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만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뭐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가등기와 똑같다. 그래서 정지조건, 시기, 그 다음에 채권적 청권은 뭐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다? 물권적 청권. 그것은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세 번째요,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네 번째, 가등기를 무슨 등기로 넘길 수 있다?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어 없어?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는요, 부기등기에서 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등기인 채로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거 안 된다니까. 안 돼. 가등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가등기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여기다 다 적어 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봐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몇 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되냐? 200조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200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유 있죠? 점유에서는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197조 제1항, 198조, 그 다음에 200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197조 1항은 뭐죠? 점유권원이 뭐란다? 불분명하다. 점유권원이 불분명하면 뭐한다?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로 뭐란다?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됐죠? 점유권이 불분명하면. 198조는 뭐죠? 점유계속 추정이다 이 말이죠. 점유계속 추정, 이렇게 점유계속 추정. 그 다음에 200조는 뭐냐면 점유자가 이 말이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돼. 추정한다요. 여기서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이라고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가 점유물이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이것은 뭐다? 동산에만 적용이 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의 원칙이고요. 동산은 인도 점유가 공시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그러면 뭐에 해당한다? 동산에만 해당하고 부동산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맨 끝에 여기요. 추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된다?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는 세 가지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97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자주 점유 권한이 불분명할 때는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점유의 추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 있죠? 여러분,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요. 알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무슨 등기가 있죠? 보존 등기가 있죠? 그럼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딱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요, 갑이 사정을 받았다. 두 번째, 갑이 신축을 했다. 신축. 그런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여기요,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등기는 을로 되어 있죠. 그런데요,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해.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 부인. 이러한 경우는 뭐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뭐가 없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가 무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입증 책임이 누가 써 있어? 등기 명의인에게 있다, 이 말. 등기 명의. 즉,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하면은 보존 등기는 유용. 입증을 못했을 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거는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보존에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원인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가 있고, 두 번째요,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 등기 절차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약서가 뭐하지 않는다? 진정하지 않는다.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는다? 적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죠. 그래서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이런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요. 알겠죠? 이때의 추정이라는 것은 뭐죠?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이건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외에는요. 그래서 누구예요?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는 이 말이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잖아요. 그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뭐냐면 보증서나, 그럼 또 뭐가 있죠? 확인서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또는요, 진정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거죠.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보존 등기를 을 앞으로 했다. 그럼 추정력이 없죠. 그런데 갑이 사정을 받았어. 그 외에는 추정력이 있다면 했죠. 갑이 사정을 받았어.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 특별조치법에서 을이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을이 보존 등기요.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이 보존 등기를 받아서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원래요,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이 보존 등기, 그러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앞에가 무슨 말이 붙어? 특별조치법.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정력 또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말이 뜻입니다. 근저당권. 그러면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이런 좀, 이게 약간 어려운데, 여러분 등기 내용이 있죠. 등기 내용.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가 추정되죠? 악의가 추정이 된다. 왜 등기 내용은 악의가 추정돼? 이게 중요하죠. 등기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등기부를 보고 계약을 한다. 등기부를 보지 않고 계약을 한다. 등기부를 보고 계약하죠. 그러면 그 등기에 보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약한 걸 본다. 모르고 계약한 것을 본다. 알고니까 뭐라고 한다? 악이다.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악이라고 하는 말은 형법처럼 나쁜 말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요,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이요. 뭐라고요? 매도인이요,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등기 명의인하고 똑같아. 등기 명의인하고 동일해. 그럼 나는 뭐다? 무과실로 한 것을 본다. 무과실이 추정된다 이 말이죠. 선이 무과실이 추정이 돼. 왜요? 나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왜요? 판 사람은 갑, 등기부도 갑으로 돼 있어. 나한테 파는 사람도 매도인은 갑이에요. 등기부도 매도인 갑으로 돼 있어. 그럼 나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무과실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전 등기의 경우는 추정력이 없으면 이것은 등기 명의자가 입증하지만 그 외에는 추정력이 있죠. 그 외에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입증한다? 이것은 상대방이 뭘 한다? 입증한다. 그 외에는요. 그럼 뭐냐? 내가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돼 있어. 근데 나는요 매매가 아니고 증여라고 주장을 해. 근데 그 증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등기는 무슨 등기로 본다? 유효한 등기로 추정하는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 빼고는 추정력이 등기 명의자인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등기 명의자인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등기 원인과 다른 것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래도 여전히 그 등기는 적법하게 보유왕 적법하게 이전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왜요?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을 보존등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잠깐 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